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간 광주와 전남에서 9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프라인 축제가 줄줄이 예정되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최근 5년간 화재와 폭발, 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했습니다. 여수 산단과 광양제철소의 실태와 문제점, 기획 취재 보도합니다. LPG 값이 한 달 새 리터당 160원 넘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 가격이 이미 오른 가운데 각종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발길이 광주 전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간 광주 전남에서만 96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오프라인 개막을 예정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48명씩 이틀 동안 100명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도 위드 코로나 시작 일주일 만에 다시 2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광산구 초등학교에서 16명, 삼성전자 광주공장 관련 17명이 나오는 등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광주의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유치원 1곳 등 1,7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총 13개 학교 및 유치원에서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10대 학령층 감염의 확산이 두드러졌으며 이런 가운데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지역 축제들이 줄지어 오프라인 개막을 앞두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평 국향대전이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광장형 공연이, 다음 주에는 광주 충장축제가 개막합니다. 각 축제마다 인원 제한 등 방역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방역의식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방역 완료자에 한해서 499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거든요. 지금 가까이 붙고 많이 붙어있으면 방역이라고 하고 이런 안전할 겁니다. 한편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 전남 확진자는 각각 10명씩을 기록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내년 초에 계획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오는 11일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선심성 논란에 대해선 일상회복 지원금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차입금 비율이 17% 수준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보다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수 산단에 밀집해 있는 200여 곳의 석유화학 공장, 국내 철강 생산 능력 2위를 자랑하는 광양제철소. 이 기업들이 지역 발전을 견인해왔지만 이들의 불법 부정 행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2년 전 입주업체 대부분이 오염물질 배출을 조작했고 최근 5년간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KBC는 광양만권 산단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 취재, 여수 산단 광양제철소 이대로는 안 된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재, 폭발, 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여수 산단의 현 실태를 특별 취재팀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00톤 규모의 액체 유황 저장 탱크 지붕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옆부분은 크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반쯤 여수 산단 남해화학 유황 저장 탱크에서 스팀 라인이 파열돼 유독 물질인 유황이 유출됐습니다. 새지는 않고 압이 생겨가지고 그 열이 좀 발생해서 그 열이 났나 봐요. 지난달에는 여천 NCC 공장 굴뚝에서 시뻘건 불길이 거세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수십 미터까지 폭발하듯 치솟은 불꽃은
지축을 흔들었고 멀리 떨어진 산자락까지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놈들이 밤에 자다가 할아버지 지진 났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러냐 그러고 보니까 막 창문이 떨고 막 집이 울고 난리요. 가스 압축기 이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굴뚝에서 대형 화염이 발생한 겁니다. 화염은 사흘 동안 계속됐지만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함께 배출됐는지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엔 GS칼텍스 프로판가스 저장 탱크에서 작업을 하던 61살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8월에는 LG화학에서 전기 패널 점검을 하던 직원이 감전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밀폐 공간에 들어가면 전액 좋은 걸로 좀 새 걸로 좀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도 구형 쓰던 거를 남이 쓰던 거를 코로나 이 시대에 닦아서 지급하는 그런 회사들도 좀 있고. KBC가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확보한 여수산단 사고 내역 5년치를 분석해봤습니다. 화재, 폭발, 가스 누출 등 61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화학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호와 롯데, GS칼텍스, 하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터진 셈인데 전국 63개 산단 가운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안전 불감증 때문입니다. 지난 1967년 조성된 여수산단은 설비 개선과 안전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청업체 관리감독 소홀과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유 부족 등으로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율을 보면은 90% 이상이 하청업체들은 이게 이 하청업체에 발주를 주거나 했을 때는 대기업 수준의 인원을 충당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여수산단에 입주한 업체는 대기업 10개를 포함해 220여 곳. 오늘도 노동자와 주민들은 대형 사고의 위험 속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C 특별 취재팀 박승현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지수가 3.5%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LPG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을 비롯해 우유 등 먹거리와 각종 생필품 값까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LPG 충전소. 운전자들은 지난달보다 리터당 160원 이상 오른 LPG 값에 한숨을 내쉽니다. 한두 달 전만 해도 4만 5천 원 정도면 넣었거든요. 지금은 6만 원 들어가요. 6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3, 4일에 한 번씩 하는데. 국제유가 강세 속에 광주 지역 휘발유 값은 7년 만에 최고인 리터당 1,800원에 육박했고 서민 연료인 LPG 가격도 리터당 평균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 700원 선이던 LPG는 최근 1년 새 무려 4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시작되지만 리터당 40원 혜택에 그치는 LPG는 사실상 세금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없습니다. 먹거리 물가도 비상입니다.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라면은 4개 식품 회사가 모두 값을 올리면서 1년 전보다 300~400원이나 뛰었고 우유값 인상으로 빵과 과자 등의 연쇄 가격 인상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은 많이 되는데 그냥 아이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냥 먹이려고 신경 쓰는 편이에요. 사실상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먹거리에다 세제와 화장지 등 생필품까지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르면서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2 이상 오버되면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딴 걸 집었다가 내려놓거나.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각종 먹거리, 생필품까지 계속된 상승 압박에 교통요금과 외식 물가 추가 인상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소방서 곳곳에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광산소방서 구조대와 서부소방서 화정119 안전센터 등 5곳에 익명의 시민들이 10리터들이 요소수 한 통씩을 두고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순천과 광양에서도 시민들과 지역주유소 운영업자들이 각급 소방서와 안전센터 등에 11통의 요소수를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호남을 방문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과 중도층의 선택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선 선대위 발족식 직후 광주를 찾았습니다. 망월동 묘역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심 후보는 오는 10일 광주 방문을 예고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날석에 비판하며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처럼 정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를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말아주십시오. 심상정 정부에서는 결단코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사면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 이후 첫 호남 방문입니다. 저는 늘 진정성을 가지고 또 단단하고 정직한 공약으로서 국민들을 대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공학적 접근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광주 시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호남 공약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등 돌린 호남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력한 서진 행보를 이어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2030 세대와 호남에서의 지지세 확보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등 수습에 나서면서 윤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지역 행보로 지난주 강진을 찾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오는 11일 여수와 순천을 찾아 민심을 청취합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앞으로 꼭 4개월 남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호남을 찾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갖고 오느냐에 대선 승부를 가를 호남 민심의 향배가 달려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광주를 찾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오는 10일 광주 방문을 예고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선 선대위 직후 광주를 찾아 망월동 묘역과 5.18 묘지에 참배한 심 후보는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는 윤 후보가 무슨 염치로 광주를 온다는 것이냐며 전두환처럼 정치하겠다는 윤 후보를 광주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는 대한민국 정치사 고비마다 가야 할 미래를 안내해준 곳이라며 심상정 정부는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사면 없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 방문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5.18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과 진정성 있는 사과,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특히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시민들에게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을 품격 있게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인사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현복 시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정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순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광양시장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 정 시장과 광양시 공무원 등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무등산, 법원 등으로 향하는 지산나들목의 개통이 내년으로 연기됩니다. 광주시는 지산 유원지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 지산 나들목을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동절기 위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봄 이후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지산 나들목은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 진출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1차로를 통해 왼쪽 차선으로 진출하도록 설계돼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섬진강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도지사 명의의 건의서를 통해 섬진강 수해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해 3,600여 명의 수재민과 2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냈지만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액 전액을 국비로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댐이 충분한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댐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수립해 지방 이전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호섭 의원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지지부진하다며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차기 정부의 성공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이전 과정에서 경험한 갈등 요소를 기반으로 한 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